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는 물론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2차전지 회사들 거기에 더하여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회사들까지 2차전지 생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이지만 미래에는 경쟁자로 변할 수 있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환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장은 분명 폭발적 성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성장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임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으며 수소연료전지 같은 대체 기술도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의 위협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만 2차전지 내부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미국과 유럽이 거칠게 나오고 있으므로 내수 시장이 작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록 기술력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치고 나갔지만 앞으로의 전개 방향은 앞을 가늠하기 힘든 안개 속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IRA 법안 발의로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은 잠시간 피할 수 있었으나 내년에 다가올 대선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2차전지 입지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흘러나오는 뉴스는 IRA 법안에 반대하는 트럼프의 우세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2차전지는 이런 경랑을 돌파하기 위하여 어떤 기술의 확보가 필요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배터리 회사들이 물밑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극재의 건식 공정의 개발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3사는 세계 어느 배터리 제조사들과 비교하여도 그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건식 공정 개발이 2차전지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핵심 기술이고 대한민국이 왜 그것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양극재층은 알루미늄 포일 위에 형성시키는데 그 조성은 양극재 입자, 전자가 양극재층에서 잘 움직이게 해주는 전도성 탄소물질, 그리고 이들 입자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안정된 층을 형성하도록 서로 묶어주는 즉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고분자 재질의 바인더 등 물리적 성질이 서로 판이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산업용 믹서에 놓고 NMP라는 비등점이 200도가 넘는 용매를 사용하여 골고루 섞어서 점도가 높은 슬러리를 형성한 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코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습식 코팅 방법은 NMP 용매를 사용하여 제조된 슬러리 용액을 슬라따이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포일에 균일하게 도포한 후 용매를 150도가량으로 유지된 전기 오븐에서 서서히 건조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극재층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오븐은 최소 수십 미터의 길이의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건조 중에 증발되는 NMP 용매를 다시 포집하는 설비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NMP는 매우 독성이 강함과 동시에 착화 온도가 매우 낮으므로 모든 핸들링은 내부의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4시간 이상 걸리는 유기용매 제거 공정이 완료되면 양극재층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촘촘히 패킹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양극재층의 제조가 완료됩니다. 물론 이러한 습식 공정은 이미 잘 셋업되어 현재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매우 높은 공정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양극재층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니켈, 코발트, 리튬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이고 습식 공정 비용이 35%에 달합니다. 습식 공정에 필요한 투자비도 높고 스페이스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2차전지 제조 공정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46% 이상이 바로 양극재층 형성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든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페널티로 작용하는 환경에서 전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생산 코스트 이외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극재층 제조에 있어서 NMP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 공정 도입에 관한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한되어 왔으며 3년 전 테슬라가 건식 공정을 도입하여 배터리 가격을 낮춤과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하겠다는 발표가 양극재층의 건식 공정 개발에 불을 당기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식 공정으로 2차전지의 양극재층을 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건식 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장비를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이런 방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 사용하며 생산 장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기존 습식 공정 장비의 10분의 1 정도만 필요하므로 투자비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건식 공정의 시작은 양극재 입자와 바인더 그리고 전도성 카본 입자를 압출 장비에 투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투입된 입자들은 고온으로 유지되고 있는 압출 장비 내부에서 강제적으로 짓이겨지면서 혼합되게 됩니다. 균일하게 혼합된 재료들은 압출기의 노즐을 통하여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공정이 길면 길수록 더욱 균일한 혼합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롤러들에 의하여 고온 고압 조건에서 필름으로 뽑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극재층은 과장에서 표현한 애니메이션과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화면 왼쪽에 나타난 양극재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 나타낸 습식 공정으로 제조된 층에 비하여 훨씬 높은 밀도로 충진될 수 있습니다. 즉, 동일량의 양극재 입자를 양극재층에 형성시킬 때 양극층의 두께를 줄일 수 있게 되므로 그에 따라 배터리 자체의 부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차 전지는 동일 용량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게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피를 줄이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건식 공정의 장점을 잘 요약한 한 논문에 실린 그림을 살펴보면 건식 공정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공정이면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장비 투자비, 생산에 투입되는 낮은 전기 에너지, 배터리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공정시간, 에너지 밀도 등 모든 면에서 습식 공정에 비하여 월등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양극재를 LFP를 사용하든 3원계 NCM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건식 공정을 가장 먼저 2차 전지에 적용해 성공한 제조사가 성능과 제조 코스트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건식 공정의 개발을 앞당기려 이미 건식 공정을 사용하여 슈퍼커패시터를 양산하고 있는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2019년에 2,800억 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여 건식 공정의 노하우를 획득한 후 2년 반 만에 다시 그 회사를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테슬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배터리의 일부는 음극층 제조에 건식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가장 임팩트가 큰 양극재층의 건식 공정 도입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식 공정 개발의 가속화를 위하여 지난 6월 반고체 전지의 건식 공정의 경험이 있는 매트 타일러라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건식 공정을 도입한 4680 셀을 생산하여 2차 전지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성능의 차별화로 배터리 업계의 천하통일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대한민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모두 과거 다양한 필름 형태의 제품을 많이 제조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 회사였던 LG화학은 압출을 이용해서 필름이나 플라스틱을 제조했던 경험과 더불어 필름을 느리기도 하고 필름 속에 제3의 물질을 첨가하거나 합착하는 등 다른 배터리 제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기존 제조 방식의 배터리에만 집중해왔던 중국 회사들이나 회사를 인수해서 노하우를 습득한 테슬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험이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테슬라보다는 늦은 출발을 했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건식 공정 개발의 피니시 라인을 제일 먼저 끊는다면 외부의 어떤 역량이나 도전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죠. 부디 멀지 않은 어느 날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로부터 건식 공정 성공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